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 두 번째인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원자를 우리가 오비탈,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면서 원자 내에 전자가 어디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발견 확률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자로 봐야 되는가, 물론 발견 확률 90%인 지점까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경계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실제로 그 거리에 따른 원자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같은 원소의 원자 두 개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 원자 사이에 원자 핵 간 거리의 절반, 우리는 원자 핵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자 핵 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수학적으로 보면 지금 왼쪽 아래처럼 중간에 겹치는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수학적으로 모두 다 계산해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핵 간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정한 원자 반지름은 1에서 17쪽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18쪽은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것들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죠.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춰서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준 다음에, 그러면 원자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의 정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서로 밀집되죠. 밀집되면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달라붙게 되니까 그때 두 원자핵 간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반지름은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18쪽의 반지름이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측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1에서 17쪽과 18쪽은 일반적으로 반지름을 비교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물론 반지름의 크기만 비교하면 17쪽보다 18쪽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따르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교하지 않아요. 따라서 원자 반지름의 그래프는 유효액전화 그래프와는 조금 다르게 중간에 그래프가 끊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자 반지름 그래프랑 같이 보면서 반지름 그래프 해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앞에 보이는 그래프, 일단 끊어진 부분을 다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끊어진 부분은 18쪽 비활성 기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원자 반지름은 영향을 받는 게 크게 전자 껍질수, 유효액전화, 그리고 최각 전자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영향력을 주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전자 껍질 수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그리고 최각 전자 수의 영향이 제일 작은 편이에요. 전자 껍질 수는 말 그대로 핵과 전자의 거리를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내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전자를 조금 더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크면 지금 우리가 오비탈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결국 전자의 발견 확률이에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발견 확률을 굳이 따지자면 핵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발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핵 전하가 증가하면 당연히 핵이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길 테니까 전자가 핵 가까이에서 더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는 건 원자 반지름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고요. 아까 전에 말 안 했지만 전자 껍질 수는 원자 반지름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외곽 전자수는 전자수가 많을수록 전자끼리 서로 반발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다는 건 유효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크게 키우는 영향을 나타내겠죠. 물론 가려막기 효과는 유효핵 전하보다 아니면 또는 핵 전하보다 영향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보다는 전자수의 영향이 조금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 같은 족, 그리고 주기가 바뀔 때의 변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2주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최외곽 전자수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가장 영향이 큰 전자 껍질수는 같은 주기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의 증가에 따라서 반지름이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쪽에서의 변화를 볼게요. 1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쪽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점점 증가하죠. 그런데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유효액 전하,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효액 전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자 껍질 수도 같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큰 전자 껍질 수의 증가에 따라서 반지름이 조금씩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증가한다 라는 사실 확인하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주기가 바뀌는 순간은, 우리가 18쪽을 제외하고 주기가 바뀌는 순간을 보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하죠. 그리고 유효액 전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둘 다 원자 반지름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렸는데, 족과 주기로 나눠서 같은 주기율표 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고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같은 주기, 같은 조, 그리고 주기가 바뀌는 순간에 반지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해석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선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